야, 너 고등학교 때 1등 아니었어. 공부 그렇게 잘하더니 청소부밖에 못하네. 인생 한 번 꼬이면 답 없다니까. 한빛그룹 본사 로비. 명품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청소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청소부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쥐고 있었죠.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그런데 이틀 후, 회장실 대회의실. 저도 미팅 자리입니다. 청소부 복장의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김준혁, 한빛그룹 회장. 명품 정장 차림의 두 남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방금까지 병신이라고 비웃었던 그 청소부가 회장이었다니.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2주 전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한빛그룹 본사 로비. 회색 청소부 복장의 남자가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 명품 정장 차림의 두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야, 김준혁 아니야?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청소부 복장의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헐, 진짜네. 이상민과 장우진.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준혁은 걸레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너 진짜 여기서 청소해? 상민이 준혁을 위아래로 훑어봤죠. 야, 너 고등학교 때 1등 아니었어? 공부 그렇게 잘하더니 청소부밖에 못하네. 우진이 비웃었습니다. 인생 한번 꼬이면 답 없다니까. 병신.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5천억짜리 프로젝트 계약하러 왔거든. 우리 대성건설 알지? 상민의 자랑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대표고 우진이는 전무야. 축하해. 준혁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축하는 무슨? 당연한 거지. 상민이 코웃음 쳤습니다. 근데 너 정말 청소밖에 못 구했냐? 명문대 나온 게 무슨 소용이야? 그냥 이 일이 좋아서. 에이, 인정해. 나이 들어서 취직 안 되는 거지. 우진이 준혁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앞으로 자주 볼 텐데 로비 관리 잘해. 우리 중요한 미팅 많으니까. 준혁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래, 열심히 해라. 청소나 잘하고. 두 사람은 웃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야, 진짜 충격. 김준혁이 청소부라니.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이었는데 말이야. 인생 한순간이네. 그래봤자 뭐해. 지금은 우리가 훨씬 위지. 문이 닫히며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준혁은 다시 걸레를 들었어요. 재미있는 2주가 되겠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12층. 야, 그래도 좀 민망하다. 우리 동창이 청소하고 있으니까. 뭐가 민망해? 인생 실패한 거지. 병신 같은 새끼. 두 사람은 웃으며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몰랐죠. 자신들이 디디고 선 그 바닥의 주인이 누군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민과 우진은 준혁을 볼 때마다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태도는 점점 더 건방져졌죠. 야, 준혁아. 상민이 로비에 들어서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복사 좀 해줘. 우리 급해서. 준혁이 고개를 들자 상민은 서류를 툭 내밀었습니다. 개인 업무는 직접 하셔야 합니다. 에이, 친구 좀 도와주지. 복사기 어디 있어? 3층에 있습니다. 상민은 짜증스럽게 혀를 찼어요. 아, 귀찮게. 그냥 내가 해주면 될걸. 규정입니다. 야, 진짜 융통성 없네. 우진이 옆에서 비웃었습니다. 원래 이래서 인생 실패한 거 아니야? 두 사람은 웃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준혁이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거기 있었네. 우진이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여직원 2명이 복도를 지나갔죠. 야, 준혁아. 너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거든. 우진이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직원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제 고등학교 때 1등이었대. 근데 지금 청소하고 있어. 웃기지? 여직원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 없이 변기를 닦았어요. 아, 그리고 말이야. 12층 회의실 청소 좀 확실히 해. 어제 먼지 있더라. 우진의 말투는 완전히 명령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혁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청소부 적성에 맞나봐.
우진은 코웃음치며 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상민과 우진이 여직원들과 함께 로비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준혁은 근처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사람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상민이 준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 청소하시는 분이요? 응.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이었거든. 명문대도 나왔고. 헐, 그런데 왜 청소를? 글쎄. 인생 한번 꼬이면 답 없잖아. 여직원들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이었죠. 우리는 성공했는데 쟤는 저 모양이야. 안 됐지? 우진이 고급 시계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준혁은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카페 쪽을 한번 봤어요. 상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상민은 손을 흔들며 웃었죠. 준혁아, 수고해. 준혁은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일했습니다. 저녁. 준혁이 로비 청소를 끝내고 있었어요. 퇴근하는 상민과 우진이 지나갔습니다. 야, 준혁아. 내일 우리 중요한 미팅 있어. 로비 좀 더 깨끗하게 해놔. 알겠습니다. 그래. 우리 회사 이미지가 걸린 거니까. 확실히 해. 상민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너라도 열심히 살아야지. 청소밖에 못하는데. 두 사람은 웃으며 나갔습니다. 준혁은 걸레를 짜며 작게 웃었어요. 재미있네. 그의 미소는 점점 짙어졌습니다. 다음날 새벽. 준혁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로비를 더 깨끗하게 닦았어요. 화분도 정리하고 유리창도 닦았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오전 10시. 상민과 우진이 로비로 들어왔어요. 오, 오늘 로비 괜찮은데? 상민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야, 준혁이가 일은 하네. 우진이 비웃었습니다. 준혁은 구석에서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몰랐죠. 오늘이 그들의 마지막 웃음이 될 거라는 걸. 그날 오후 대성건설 사무실. 상민의 책상 위로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발신 한빛그룹 경영지원본부. 제목 계약 조건 재검토 통보. 상민은 서류를 펼쳤어요. 뭐야 이게?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진아, 이것 좀 봐. 우진이 다가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계약 조건 변경. 갑자기 왜? 상민이 전화기를 들었어요. 한빛그룹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차장님? 저 대성건설 이상민인데요. 방금 공문 받았는데 이게 무슨? 전화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대표님. 회장님께서 직접 검토하신 사항입니다. 회장님이? 왜 갑자기? 최근 입찰 과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신다고 하셔서요. 상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음 주에 회장님과 직접 면담하시게 될 겁니다. 정식 공문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상민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우진을 봤어요.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우진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이 직접 나선다고? 왜? 모르겠어. 뭔가 잘못됐나? 상민이 책상을 쳤습니다. 5천억짜리 프로젝트야. 이거 날아가면 우리 회사 망해. 진정해. 일단 회장 만나서 얘기하면 되잖아. 우진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회장이 누군데? 한 번도 안 본 사람이잖아. 그러게. 한빛그룹 회장이 누군지도 모르겠어. 상민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개인 건물주인가? 사진도 안 나오네. 일주일 후. 상민과 우진은 다시 한빛그룹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죠. 준혁이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준혁아. 상민이 다가갔습니다. 혹시 회장 연락처 알아? 그건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야, 우리 친구잖아. 이 정도는 도와줘야지.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우진이 짜증을 냈습니다. 야, 진짜. 이럴 때 좀 도와주라고. 친구 맞아? 죄송합니다. 준혁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A씨. 청소부 주제에. 우진이 욕을 중얼거리며 돌아섰어요. 상민도 따라갔습니다. 야, 나중에 후회할 텐데. 우리한테 잘 보여야 하는 거 아니야?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준혁은 걸레를 짜며 작게 웃었어요. 곧 알게 될 텐데. 다음 날.
한빛그룹에서 정식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일시 이틀 후 오후 3시 장소 한빛그룹 본사 회장실. 면담 대상 대성건설 대표이사 및 임원 상민과 우진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자료 준비는 다 됐지? 네, 대표님. 우리 회사 실적, 시공 능력 다 넣었습니다. 우진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좋아. 회장 앞에서 확실히 보여주자.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 회사인지. 상민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좀 떨리네. 회장이 어떤 사람일까? 그냥 돈 많은 늙은이겠지. 우리 말 잘 들으면 돼.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은 여전했어요. 그날 저녁, 준혁은 15층 회장실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대성건설 자료가 놓여 있었어요. 계약서를 천천히 넘기며 검토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죠. 아내 사진이 책상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준혁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마지막 장에 펜을 들었어요. 빨간색으로 크게 적었습니다. 계약 갱신 불가. 이틀 후, 그들의 운명이 바뀌는 날이었습니다. 면담 당일 아침, 상민과 우진은 평소보다 더 격식을 차려입었습니다. 최고급 정장에 명품 넥타이, 구두는 반짝이도록 닦았죠. 오늘 잘하면 된다. 회장 앞에서 확실히 보여주자. 상민이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없으면 프로젝트 진행 어렵다는 거 강조하고, 우진도 서류를 챙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가 갑이야. 너무 쫄 필요 없어.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빛그룹으로 향했죠. 오후 2시 30분. 상민과 우진이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면담 시간보다 30분 일찍 온 거예요. 그만큼 절박했죠. 준혁이 로비 안쪽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상민이 다가갔어요. 오늘 우리 회장 만나러 왔어. 긴장되네. 그러시겠네요. 준혁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야, 너 회장 어떤 사람인지 알아? 좀 알려줘. 잘 모릅니다. 에이, 청소부면 알 거 아냐? 자주 보잖아. 우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냥 좀 알려주라니까. 성격이 어떤지, 뭘 좋아하는지. 준혁은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두 사람을 봤어요. 직접 만나보시면 아실 겁니다. 야, 진짜. 우진이 짜증을 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네. 쓸모없는 새끼. 상민이 우진을 말렸어요. 그만해. 청소부한테 뭘 기대해.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다가왔어요. 대성건설 대표님이시죠? 15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준혁과 눈이 마주쳤어요. 준혁이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뭐야, 저 미소. 우진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청소부 주제에 무슨 생각이 있겠어.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15층.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복도가 나타났어요. 한쪽 끝에 회장실이 보였습니다.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회의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민과 우진은 비서를 따라갔습니다. 대회의실. 큰 테이블과 가죽 의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죠. 여기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회장님 곧 오십니다. 비서가 나갔습니다. 상민과 우진은 자리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펼치고 서류를 정리했죠. 긴장되네. 우진이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잘하면 돼. 상민도 손에 땀이 났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2시 55분, 58분, 3시.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긴장하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들어온 사람은 회색 청소부 복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야, 너 왜 여기 있어? 우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여기 회장님 오시는 자리야. 청소는 나중에 해. 상민도 손을 휘저었어요. 나가. 지금 중요한 미팅이라니까. 준혁은 문을 닫고 천천히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저도 미팅 자리입니다. 무슨 소리야? 준혁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김준혁, 한빛그룹 회장.
상민과 우진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 우진의 입에서 겨우 소리가 나왔습니다. 회장실 대회의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상민과 우진은 여전히 서 있었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상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우진은 입을 떼지 못했어요. 손이 떨려 명함조차 짚지 못했죠. 앉으시죠. 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회장님, 저희가 몰라 뵙고... 상민이 급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말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성건설 계약서였죠. 저희 회사 실적 자료 준비했습니다. 우진이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준혁의 한마디가 공기를 얼렸어요. 네. 이미 검토 끝났습니다. 준혁은 계약서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빨간 글씨가 선명했죠. 계약 갱신 불가. 상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하십니다. 너무하다고요? 준혁이 상민을 봤어요. 로비에서 청소부 병신이라고 하셨죠. 상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화장실에서 여직원들 앞에서 비웃으셨고, 우진도 얼굴이 빨개졌어요. 카페에서 불쌍하다고 하셨죠. 인생 실패했다고. 준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진이 벌떡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상민도 따라 일어났어요. 회장님, 저희가 경솔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준혁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셨죠? 네. 죄송합니다. 청소부라고 무시하셨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른 건설사로 결정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희 회사 5천억 프로젝트가 날아가면 망합니다. 상민이 소리쳤어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준혁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우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거예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상민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빌겠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조아렸어요. 명품 정장을 입은 그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죠.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어요. 서울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두 분, 고등학교 때 기억나세요? 네. 상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전교 1등 했을 때 두 분은 뒤에서 공부벌레라고 놀렸죠. 그때도 저를 무시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똑같네요. 준혁이 돌아섰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나 봅니다. 회장님, 계약은 취소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 건물 비워주세요. 준혁은 문을 향해 걸었어요. 회장님. 상민과 우진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회의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상민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우진은 벽에 기대섰죠. 끝났어. 우리 끝났어. 상민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청소부가 회장이었다니. 우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목도. 준혁은 회장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다가왔어요. 회장님, 계약 취소 확정하시는 겁니까? 네. 다음 건설사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준혁은 회장실 문을 열었어요. 책상 위 안에 사진이 보였습니다. 여보, 제대로 했죠? 준혁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대성건설 사무실. 상민의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전부 독촉장이었죠. 대표님, 협력업체들이 계속 연락 옵니다. 직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알았어. 나가봐. 상민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한빛그룹 계약이 날아가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투자자들이 발을 뺐고 은행 대출도 막혔죠. 우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상민아, 우리 끝났어. 뭔데? 직원들 절반이 사표 냈어. 소문 다 퍼졌어. 우진은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한빛그룹한테 찍혔다고. 다른 프로젝트도 다 날아갔어. 상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창밖을 봤어요. 우리가 그 새끼를 건드렸어. 우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청소부인 줄 알았는데 회장이었다니. 병신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한빛그룹 본사. 준혁은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회색 청소부 복장이었어요. 회장님,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새 건설사와 계약 완료됐습니다. 잘했어요. 준혁은 걸레를 짜며 말했습니다. 근데 회장님, 왜 아직도 청소를? 이 일이 좋아서요. 비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내렸죠. 안녕하세요. 준혁이 인사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직원들도 인사를 받았어요. 누구도 그가 회장인 줄 몰랐죠. 준혁은 그게 좋았습니다. 저녁, 대성건설. 상민과 우진은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회사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20년 키운 회사가 한 달 만에 망했네. 상민이 빈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가 자초한 거야. 우진이 말했습니다. 청소부라고 무시했잖아. 병신이라고 했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봤으니까. 당연한 결과지. 상민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사진이었죠. 사진 속에 준혁이 보였어요. 전교 1등. 모범생. 우리 그때도 쟤 놀렸잖아. 공부벌레라고. 우진이 사진을 봤습니다. 그래. 20년 동안 안 변했어, 우리가. 상민이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제 어쩔 거야? 모르겠어. 다시 시작해야지. 두 사람은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텅 빈 사무실이었습니다. 한 달 후, 한빛그룹 로비. 새 건설사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갔어요.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됐죠. 준혁은 여전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수고하세요. 한 직원이 인사했어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준혁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혁은 15층 회장실에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 안에 사진을 집어들었죠. 여보, 제가 청소부로 일한 이유 아세요?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랬죠? 현장에 있어야 진짜가 보인다고. 준혁은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직원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건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회장실에선 몰랐을 거예요. 창밖 풍경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노을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의 진짜 모습도 봤어요. 준혁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약자를 무시하는 사람들. 사진을 다시 책상에 놓았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직접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준혁은 청소부 복장을 벗었습니다. 정장으로 갈아입었어요. 오늘은 이사회가 있는 날이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정장 입은 회장 김준혁. 하지만 내일이면 다시 청소부 복장을 입을 거예요. 여보, 저 잘하고 있죠? 대답은 없었지만 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이사회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3개월 전, 준혁은 회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건물관리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손이 가지 않았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사무실이 너무 조용했어요. 여보. 아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5년 전 사진이었죠.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가 말했었어요. 여보, 약속해요. 뭐요? 직원들 곁에 있어줘요. 회장실에만 있지 말고. 아내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현장에 있어야 진짜가 보여요. 우리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준혁은 눈을 감았어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하던 시절이 떠올랐죠. 아내와 함께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던 날들. 그때는 모든 게 보였습니다. 누가 열심히 일하는지, 누가 편법을 쓰는지. 하지만 지금은 회장실에 앉아 서류만 보는 날들. 직원들 얼굴도 모르고 건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준혁은 경비용역업체에 전화했어요. 당분간 제가 직접 할게요. 네. 회장님이 직접이요? 예. 문제 없습니다. 일주일 후, 준혁은 처음으로 청소부 복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낯설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죠. 오히려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로비로 내려갔어요.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죠. 손에 익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첫날, 출근하는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들은 준혁을 그냥 청소부로만 봤죠. 준혁은 그게 좋았습니다. 둘째 날, 한 직원이 로비에 쓰레기를 버렸어요. 바로 옆에 쓰레기통이 있는데도 준혁은 아무 말 없이 주웠습니다. 그 직원의 얼굴을 기억했죠. 셋째 날, 여직원 한 명이 힘들어하며 짐을 들고 있었어요. 준혁이 다가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은 환하게 웃었어요. 준혁도 그 직원을 기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많은 것을 봤어요. 친절한 사람, 무례한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대충 하는 사람. 회장실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것들이었죠. 여보, 당신 말대로 다 보이네요. 준혁은 매일 저녁 아내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준혁은 청소부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아침마다 로비를 닦고 화분에 물을 주고 직원들과 인사했죠. 그러다 그날 이상민과 우진을 만난 겁니다. 고등학교 동창들. 그들이 준혁을 어떻게 대했는지, 병신, 인생 실패, 청소부 주제에 준혁은 모두 지켜봤어요. 그들의 진짜 모습을. 현재 준혁은 회장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청소부로 일한 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아내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현장에 있으니까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준혁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상민이랑 우진이는 그냥 운이 나빴죠. 청소부를 무시하는 모습을 회장한테 보여줬으니까. 책상 위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인사평가 보고서였습니다. 로비에 쓰레기 버렸던 직원 감점. 힘들어하는 직원 도왔던 직원 승진 추천. 준혁은 하나하나 체크했죠. 여보, 우리 회사 직원들 이제 잘 알아요. 누가 진짜 열심히 일하는지, 누가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지. 회장실에만 있었으면 평생 몰랐을 거예요. 준혁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내일도 청소부 복장을 입을 거예요. 직원들 곁에서 현장에서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고맙습니다, 여보. 올바른 길을 알려줘서. 회장실 불이 꺼졌습니다. 준혁은 집으로 향했어요. 내일 아침이면 다시 로비에서 걸레를 들 겁니다. 회장이 아닌 청소부로. 6개월 후, 한빛구름 로비. 준혁은 오늘도 청소부 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새벽 6시. 아무도 없는 로비에서 걸레를 들었어요. 바닥을 천천히 닦아냈죠. 대리석이 반짝였습니다. 7시. 첫 출근자가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준혁이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답했죠. 화분에 물을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기요. 한 여직원이 다가왔어요. 네. 제가 어제 실수로 커피를 쏟았는데 깨끗하게 닦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쏟은 건데 청소해 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여직원은 깊게 인사하고 갔습니다. 준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죠. 오전 10시. 한 남자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이상민이었어요. 6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상민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명품 정장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고급 시계도 없었죠. 준혁을 발견한 상민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어요. 회장님. 상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상민은 허리를 깊게 숙였어요. 그날 정말 잘못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죠. 회사 망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계속 말이 이어졌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저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상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작은 회사 직원으로 일합니다.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상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회장님,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상민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상민 씨. 네, 회장님. 사과받았습니다. 상민의 눈이 커졌어요. 앞으로 잘 사세요. 사람 무시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상민은 다시 한번 깊게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로비를 나가는 그의 걸음이 가벼워 보였어요. 준혁은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오후, 준혁은 회장실에 올라갔어요. 정장으로 갈아입고 이사회에 참석했죠.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목표치를 초과했습니다. 임원이 보고했습니다. 좋습니다. 직원 복지 예산 늘려주세요. 네, 회장님. 그리고 현장 근무자들 처우 개선안도 검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준혁은 다시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 안에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여보, 오늘 상민이가 왔어요.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죠. 사과하더라고요. 진심으로. 준혁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나 봐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도 변했어요. 예전엔 회장실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직원들 곁에 있잖아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이 가르쳐 준 거예요. 진짜 리더는 현장에 있다고.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도 로비에서 시작할 겁니다. 청소부 복장 입고 직원들 맞이하고 건물 지키고. 그게 제 일이니까요. 회장실 불을 껐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야근하는 직원이 보였어요. 아직도 일하세요? 아, 회장님. 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준혁은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정장 입은 회장 김준혁.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다시 청소부가 될 겁니다. 그게 진짜 자신이니까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어요. 준혁은 로비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바닥, 잘 자란 화분, 반짝이는 유리창.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죠. 잘 있어요, 여러분. 준혁은 건물을 나섰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정장 입은 사람, 작업복 입은 사람, 학생들. 모두 다른 모습이었지만 다 소중한 사람들이었죠. 준혁은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청소부도 회장도 모두 똑같은 사람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준혁은 집으로 향했어요. 내일 아침 다시 로비에서 만날 것을 생각하며